네, 6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첫 내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의 대체적인 평은 파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맡고 계신 전현희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오랜만입니다. 대선 이후에 처음 뵙는 건가요? 대선 도중에 이제 거리에서 몇 번 뵀었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늦었지만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진짜 정부가 바뀌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네라는 그 인식들을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예. 네. 저는 보니까 3년 만에 휴가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윤석열 정부 내내 진짜 한 번도 휴가를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네. 다음 주에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원님께도 축하할 일이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내내 싸우셨는데, 네, 싹 다 무죄를 받으신 거죠? 네, 이제 네. 최종적으로 그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했던 제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완전 종결 처리됐습니다. 예. 네. 진짜 그 국무회의에 막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 뭐 거의 요맘때죠. 3년 전 요맘때. 예. 제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예. 저도 다른 장관들과 함께 이제 짐 싸고 네. 나가야지 예.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피력을 하면서 예. 정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 오지 네. 마. 그리고 바로 네. 그 명패도 국무회의장에서 명패 빼고 자리도 없애고 뭐 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믿기지 않은 일이죠. 이게 현직 대통령 더구나 이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예.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장에게 네. 그것도 독립기관인 기관장에게 이제 사실상 물러나라는 압력을 행사를 한 건데 그는 어떻게 보면 감사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고 우리랑 하는 일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감사원장 보고 물러나 이렇게 그냥 예. 언론에 대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물러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 최고 권력자의 압력이 바로 온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대통령이 먼저 법을 어겼고 예. 불이한 일을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독립기관의 권익위의 독립성을 깡그리 무시했고 네. 그래서 기관장인 저로서는 당연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불이함 그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거죠. 그러면서 1년간을 네. 그 무시무시한 탄압을 그러니까요. 견디면서 예. 싸워왔던 거죠. 그래서 전사가 되셨어요. 제가 우리 기자님 저 아시겠지만 알죠. 예, 초선 때부터 합니다. 저는 예. 그냥 정책 전문가고 네. 이 사실 투사 이미지가 아니었고 굉장히 이제 전문가적인 이런 예. 행보를 걸어왔었는데 맞아요. 그런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약간 이제 이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 뭔가 불이하다. 네. 이것은 옳지 않다. 이 생각할 때는 저는 정말로 분노하고 네.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 평소에 순둥이였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진짜 셌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네. 그런 불이함인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그 저희 그 네. 버튼을 눌린 거죠. 그래서 분노 버튼을 눌러. 예, 그래서 정의의 투사로 변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투사로 거듭나시면서 최고위원도 되시고 이렇게 좀 완전히 좀 그동안 다른 정치 인생을 사시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차차 매주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어제 발표된 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파격이다. 그러니까 국방장관, 노동장관, 뭐 그리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전에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역할을 했던 장관.
쭉 이렇게까지 탕평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선이었습니다. 예. 평소의 소신, 철학이 반영된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그 내각 인선의 그 키워드는 한마디로 통합, 실용, 유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경우에는 통합의 상징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송미령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제 기억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통합 행보일 수도 있고 실용 행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그 실력을 인정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인사로 보이고요. 또 그 능력과 함께 실용 인사로는 대표적인 게 안규배 국방부 장관. 네. 이분은 뭐 민간인이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군에 가장 정통한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이 의원들 사이에 신망과 신뢰가 높은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당내에서 조직의 기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직자로 정치를 맞아요. 거의 뭐 30년 가까이 하셨던 분이라 처음부터 이 조직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실력가이신데 그래서 이런 분이 군도 잘 알고 또 신망이 높고 그리고 조직의 기재인 이런 분이 지금 군에 이번에 계엄의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군을 기강을 잡고 국민의 군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영훈 장관,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말 파격 인사죠. 전임 김문수, 윤석열 정권의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어떻게 보면 앞장선 그런 인물인데 이번 이제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노동자 출신이고 지금 뭐 이 후보 지명됐다는 것도 기관차 몰면서 김천역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알았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현재 노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 가장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동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마인드, 이 경제 성장, 실용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AI 전문가인 배영훈 우리 그 가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성숙 네이버 전 사장이신 이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지금 AI 산업을 전 세계에서 적어도 3위권으로 올려놓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긴 그런 실용 인사, 능력 중시 인사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꼼꼼하게 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몇 분도 또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을 못 해주셨는데 더 말씀을 사실은 이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도 21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하시게 되셨는데 사실은 그 약간 그런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연배는 높지만 그 정무수석으로 일하고 있는 우상호 수석 뭐 이런 모델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 통일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시 통일부를 출입을 해야 되나? 아니 남북 관계가 오히려 더 후퇴를 했기 때문에 20년 전보다 그래서 다시 또 뭔가 좀 새로운 역사 남북 관계 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정동영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 시절 우리 이재명 이제 후보께 딱 한 가지를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당신을 대북 특사로 보내달라. 그래서 이게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뭔가 물꼬를 트이는 역할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정동영 우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의원들 사이에 신망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리감이다 이런 이제 막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신망도 높고 또 사실 그 정도 선수나 연배가 되면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이런 이제
발걸음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후배 의원들에게 좀 약간은 그래도 권위의식이나 이런 게 있을 만한데 정말 초선 의원처럼 성실하게 앞장서서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많은 후배 의원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이 또 뭐 이런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직견도 이제 네. 탁월하시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발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의 이스라엘 전쟁에 뭐 오늘 속보 보니까 뭐 12시간 안에 다 전쟁이 마치 끝날 것처럼 뭐 속보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구력이 있는 뭐 그런 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가시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그 전국 농민의 총연맹을 비롯해서 또 그 민주당 안에서도 그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기류 또는 좀 반대하는 기류, 전농 같은 경우에는 즉각 철회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송미령 장관을 왜 발탁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능력 위주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 시절에도 친명이건 비명이건 가리지 않고 네.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그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탁을 하는 그런 인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인선의 배경은 모두가 그 자리에 맞는 실력, 유능함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추신 분을 인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송미령 장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보셨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송미령 장관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던 네, 양곡법이라든지 네. 농업사법에 대해서 아주 네. 강력하게 네. 거부의 의사를 표시를 하셨고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네.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고 예. 공공연히 상임위에서 예, 이렇게 요거. 발언을 예. 했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함께하기가 좀 힘든 그런 행보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농업을 지원하고 농민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철학을 네.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송미령 장관이 그런 것을 거스르거나 그걸 반대할 인사라면 발탁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사나 뭐 이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예. 송미령 장관이 양곡법에 대해서 예. 거부권을 행사를 예. 적극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지만 예. 그것을 무조건 이제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쌀농사의 경우에는 네. 그 재배 농지를 좀 더 축소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실천을 한 농가에게 경우에는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이제 대안과 해법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또 농민들의 입장에서 네.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게 이제 무조건 옳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런 여러 부분을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 농민들에게 가장 맞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인사라 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인사를 발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송미령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의구심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 철학을 믿고 네. 현재는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류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일 세게 공격하는 분은 송미령 장관을 가장 세게 공격하는 분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계엄 선포에 그 무대응했던 거 부끄럽지 않냐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면 예. 통상 헌법적으로는 잘하는 인사다라고 예. 이제 보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근데 송미령 장관이 아마 또 하나의 이제 좀 주목할 점은 네. 당시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이제 모습을 네. 보였고 네. 그 입장이 어땠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내란의 동조자냐 아니면 네. 거기에 반대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 평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송미령 장관이 보도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 뭐 있었던 예.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국무위원들의 뭐 배치라든지 네. 이런 것을 수사기관에 이제 소상히 밝히고 수사에 협조를 했다. 그리고 그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보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장관이지만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을 가진 인사가 아닌가 이런 것도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세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뭐 이후에 그 유임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별도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직을 이제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여서 이후에 이제 농민들의 반대나 또 이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서 송 장관이 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10시부터 진행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하여튼 검증에 세게 벼르고 있긴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 김민석 후보자께서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 사안에 대해서 네. 충실하게 해명을 했고 자료도 제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다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을 하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초반에 무슨 좀 가족들을 다 증인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부인에 대해서 소환을 한 것도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있을 수 없고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심한 것은 전 부인 이제 이혼을 하셨잖아요. 이혼한 전 부인을 소환을 해서 증인으로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 폐륜에 가까운 그런 행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후보자가 이제 아마 이제 재산 부분에 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들을 부르려는 것 같은데요. 그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지금 자료나 또 소명에 의해서 이미 이제 많이 해명이 된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지금 청문회에서 이제 후보자가 직접 소명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될 일이지 그렇게 전 배우자들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소환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좀 도저히 참기 힘든 그런 진짜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국힘이 더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역풍이 오히려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다 떠나서 이종배 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사실 이런 게 패턴화된 지는 오래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제 이게 꼭 이런 식이다. 누군가 고발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슈 파이팅하고 보수지가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다시 또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의나 뭐 원내 회의에서 또 이걸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뭐 이제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하고 이번에 독특하게 심우정 검찰총장 바로 사건 배당을 해버렸어요. 망신주기 수사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총리가 되더라도 검찰에 조사받으러 출석하는 그림을 만들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에 벌어진 이 국힘과 짜고 치는 정치 공작이 시작이 됐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힘이 이종배 이제 전 지금 국힘 시의원이 고발 조치를 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 이제 같이 막 보도를 하고 네. 그러면서 국힘에서는 지금 벌써 네. 피의자가 국무총리 돼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하거든요. 피의자 누가 만든 겁니까? 아이고 아직 건강이 그 회복이 안 되셔가지고 계속 저하고 비슷한 증상이. 기자님. 예. 근데 지금 좀 많이 나으셨네요. 저는 좀 네. 쉬어가지고 그런데 의원님 계속 못 쉬시니까 기침이 안 떠나네요. 조금 진짜. 나았는데 아직 좀 덜 나았습니다. 저희 광고하는 도라지청 있는데 그거 드릴게요. 그거 진짜 그거를 한 숟가락씩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예. 네, 네.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저랑 증상이 같으시거든요. 피곤하면 기침이 계속. 네. 예. 아유 힘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셔야 되는데 계속 강행군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기자님 따라 좀 쉴까 봅니다. 진짜 우리가 조금은 네.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침 안 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네. 안타까워서. 예. 그러니까 자당의 시의원이 고발 조치를 딱 하니까 네. 검찰이 바로 받아가지고 네.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예. 배당을 했고 맞습니다. 그 배당 받은 검사는 또 누구냐면 예. 김건희 디올배 예. 무혐의 낸 검사입니다. 야.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투명하네.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배당이 되자 이제 바로 이 즉각적으로 예. 수사에 개시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피의자니까 네. 자기 없다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야말로 짜고 치는 예. 고스톱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이거는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이유는 뭐냐?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총리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총리 인사를 빨리 해서 이제 예. 지명을 해야 네. 지금 내각도 이제 다 맞습니다. 임명을 하고 이제 예. 빨리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서 발목 잡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네. 이런 그에 다름없다. 예. 네, 그래서 이 정치 공작 카르텔이 네.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예. 작동을 하고 있다. 근데 다 좋습니다. 국힘은 그럴 수 있다 쳐요. 네네. 근데 검찰이 거기에 왜 동원이 그렇습니다. 되냐. 예.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예. 식으로 즉각적으로 예. 이렇게 그 배당을 해서 예. 이 검찰 수사권을 예. 국힘에 발맞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언론이 이런 내용들을 싹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너무 이제 딱 짜맞춘 무슨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다 제외하고 오늘 인사검증에서 뭐 김민석 후보자 재산 검증 뭐 얼마나 제대로 될까 뭐 이런 각으로 계속 보도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주류 언론들이 보도의 각을 그렇게 잡으니까 평범한 시민들은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는지를 잘 모르고 뭔가 재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힘과 검찰과 일부 예. 보수 언론들이 거의 짬짬이해서 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예.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 뭐 하여튼 그들은 이제 어떻게든 김민석 후보를 낙마를 예. 시켜서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기 예. 내각 출범에 발목을 잡겠다. 그리고 성공하는 걸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다. 예.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사실 이제 언론이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고 국민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언론들은 지금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는데 네. 지금 검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 개시가 됐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예. 예, 진짜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이제 새로 더불어민주당 이제
그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못지않게 언론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언론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이 되는데 당장 오늘 중앙일보만 하더라도 친여 성향 유튜브만 출연한다. 예, 그 마치 그 차기 당대표 후보자들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만 출연하고 있다. 물론 본인들 신문에 그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뭐 거기도 저는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보도가 오히려 국민들을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언론개혁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검찰이 내일 또 다시 재보고를 하게 되는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보고 받다가 중단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권순정 수원지검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어요. 그 사실상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전히 이 친윤검찰은 아무 반성할 생각도 뜻도 의지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권순정 고검장의 경우에는 윤석열과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기소실장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도 아마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친윤 친한 핵심 그런 이제 그 참모 출신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그런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에 서는 인사지 객관적인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검찰이 이 검찰 개혁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권력에 대해서도 추상 같은 그런 이제 수사권을 행사를 했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었겠죠. 지금 검찰 개혁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지금 검찰 개혁하라 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 국민들의 그 목소리 명령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을 불신하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자성과 성찰이 먼저 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은 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의 흐름이지 이 거기 그 안에 속해 있는 반성하지 않는 자신들이 했던 우리는 당신들이 지난번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 지금 뭐 윤석열 사실 모든 거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똑같은 선거법 위반 사안도 나는 김만배 개인적 친분이 없다. 나는 김문기 모른다. 윤석열은 면죄부, 이재명은 끝까지 추적해서 지금 대통령 자격까지 박탈하려고 했던 게 검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불공정한 검찰권을 행사를 했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다 면죄부 주고 근데 지금 뒤늦게 그 사실상 주가 조작했다는 이런 증거들이 다 나오고 이제야 나오고 그런 검찰권을 행사한 그 검찰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 수사를 할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리 반성 없이 저항한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버스는 떠났다. 끝났어. 당신들 지금 이제 와서 손 흔들어 봐야. 근데 지금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정말 이 사람들 진짜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그 내란 그렇죠. 김건희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성찰과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지금 국민들께서 용서해 줄까 말까 한 판국에 여전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오히려 봐주기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도 용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 당시 김건희 무혐의 그 사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 와서 자신은 이제 그 검사들이 수사한 것을 믿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자기는 그 수사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변명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거든요. 네. 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이제 네. 법사위에 와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고등검찰청 수사에서 네. 드러났잖아요. 그때 그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김건희가 뭐 주식에 사실상 문외한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가 조작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무혐의 결정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타짜고 김건희는 선수잖아요. 타짜였다. 네, 그게 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예. 지금 권순정 뭐 이런 예. 사람이 예. 지금 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이프로스 글 이렇게 올리기 전에 검찰 내부에서는 자성하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이프로스에 먼저 올라야죠. 예. 우리 검찰이 정말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굴종한 거에 대해서 사죄하는 게 먼저 올라왔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 개혁 그래서 좀 문제 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뭐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얘기만 나오니까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때 그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였던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도 검찰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 그때 그 검찰들이 수사를 제대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 그걸 믿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적어도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김민석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그 고발이 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도 김건희 무혐의 내린 그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이 검찰총장의 행태를 우리가 과연 이게 지금 검찰총장이야말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검찰개혁의 명분이다. 살아있는 명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심우정도 수사 대상이다.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이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그때 뭐 본인의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뭐 어쨌든 보고는 받았을 거고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점이 없는지도 조사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상설 특검이 지금 이제 아마 특검을 대통령께서 지명하면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인천 마약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마약 사건. 그 사건의 당시 인천지검장이었죠. 그래서 그 사안을 본인이 과연 덮었는지 아니면 그걸 이제 그걸 매개로 해서 검찰총장이 된 건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곧 상설특검이 출범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내란 이 전국에서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아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을 계속 그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고 막았잖아요. 경찰이 신청하는 거를. 그러니까 끝까지 이걸 막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의 비아폰 그 때문에 아니냐. 내란에 연루된 거 아니냐. 또 당시에 성관이에 검찰이 곧 이 점검하러 온다. 이런 이제 그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정황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도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그 김건희 일가 평택항 사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마늘 사이에 양귀비입니까? 뭐 마약입니까? 실제로 이런 밀수나 뭐 이런 거에 관여된다고 봐야 됩니까? 수사로 밝혀야 되겠네. 아직은 소문인데. 기자님께서 더 정보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 취재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지금 이제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그 평택 그 소재 이제 기업 그 이제 선라이트? 이런 뭐 수입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업체를
최순실로부터 뭐 통째로 일수를 인수를 했다. 예. 이런 이제 소문.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이제 수입한 그 네. 물품에 음흠. 뭐 이상한 것이 이제 네. 끼어 있다. 끼어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마약류가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의혹이 지금 제기가 예. 되고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세관 통관 과정에서 이제 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네. 막기 위해서 권력이 동원됐다. 김건희가 동원됐고 뭐 대통령 권력이 동원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뭐 기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네. 저도 들은 거라 사실인지 네. 아닌지 모르겠으나 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인천세관 사건과 매우 주목해야 되는 네. 그래서 굉장히 파괴력이 큰 사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약 사건 상설 특검이 출범하면 이것도 좀 같이 네. 곁들여서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수사 오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